문제 9번입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 관리에 관한 상반기 보건교사 연수교재 중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먹는 물 수질 관리. 작성 방법. 밑줄 친 기억의 검사 의의를 설명하세요. 괄호 안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세요. 밑줄 친 리을을 BOD 개념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수질의 상태를 제시해 주세요. 밑줄 친 리을을 BOD에 대한 개념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BOD 개념이 이래. 그래서 얘 값이 클수록 얘 상태는 이래.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먹는 물 수질 관리에서 기억은요, 이거예요. 대장균군. 대장균군 검사 외에 그 검사의 수는 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돼. 이 말인 즉슨 기준을 모두 다 기억하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특징적이고 특별하고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수질오염의 지표는 뭔데? 그리고 얘가 값이 클수록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수질오염의 수질의 상태는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먹는 물에 관한 기준. 첫 번째, 미생물에 관한 기준. 일반 세균 1ml 중 100cfu 이하여야 한다. 무조건 기억. 총 대장균군 100ml에서 불검출, 검출돼서는 안 되고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 100ml에서 불검출입니다. 분원성 연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 쉬겔라에서 250ml에서 불검출. 앙산, 환원, 현기성 포자 형성균 50ml에서 불검출. 여신이아균 2L 중 불검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자, 건강상 요의 영양, 물질,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무기물질, 납 중요하죠. 풀수 중요해요. 비수 중요해요. 수은 중요해요. 그럼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나온다고 말씀 못 드려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외에 안 나온다고 절대 말씀 못 드려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눈도장 찍으면서 외우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0.01, 5, 0.01, 수은 0.001, 그럼 0.05, 카드뮴 0.005, 수질오염과 카드뮴, 수질오염과 수은 의의가 굉장히 크죠? 역사적인 사건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기물질. 페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톨루엔, 벤젠 많이 들어본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질, 잔류염소 4.0 기억해야 돼요. 총트리할로메탄 0.1, 그리고 포르말데히드 0.5 이하예요. 물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심미적 영양물질에 관한 기준, 경도천 이하, 냄새 맛,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에 다른 거 안 돼. 색도 5, 5.8 이상 8.5 이하, 염소 250, 탁도 1, NTU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방사능에 관한 기준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수질오염의 지표 중요하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잘 나와요. 안 나온다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온다 싶으면 나오고 주기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것이 이 부분. 자, 첫 번째 용존산소 DO 얘기합니다. 자, 용존산소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에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DO는 올라가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으면 용존산소는 낮아진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뭔데? 이것을 우리는 BOD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미생물이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속의 유기물질, 물속의 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할게요. 이 오염물질, 자정작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죠. 자, 미생물이 있어요. 이 미생물이 오염된 물질을 분해한단 말이에요. 그때 얘가 일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이 많다는 것은 얘가 분해할 일이 많았다는 거고, 얘가 분해할 일이 많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오염물질, 유기물질이 많았다는 거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으면 유기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세균이 이것을 분해, 안정화하는 데 많은 양의 유리산소를 소모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질 오염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얘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얘는 미생물이 분해할 때, 얘는 화학적 산화제에 의해서 분해할 때 다를 게 없다고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값이 적을수록, 얘가 적다고? 그러면 분해할 것이 적었겠네? 다시 말해서 오염물질이 적게 들어있어서 수질이 괜찮아. 얘가 값이 커?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수질이 나쁨을 의미해. 얘네 둘 관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얘네가 BOD가 올라갔어, COD가 올라갔어. 그만큼 산소를 많이 소모했다는 거잖아. 물속에 있는 산소를 많이 소모했다는 것은 DO가 그만큼 떨어지겠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는 수중에 유기성 물질이 분해할 때 미생물에 의해서 단백 분해가 촉진돼서 생기는 것이다. 물의 오염을 추정하는 유력한 지표. 자, 질산성 질소는 영아에게 메트 헤모글로빈 혈증을 일으켜 창배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염소이온, 지질의 영향, 하수, 공장 폐수, 분뇨 등의 유입에 의해서 염소이온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염을 할 수 있다. 과망산 칼륨. 자, 과망산 칼륨 소비량은 하수, 공장 폐수, 분뇨 등 유기성 오염의 유입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오염의 한 지표로 사용한다. 대장균군, 인축의 장관 내에 생존하고 있는 균이고 우리 장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대변 속에 이거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대장균, 분변성 오염의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근데 물속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는 것은 그 물이 대변에 의해서, 분변에 의해서 오염됐을 거야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장균 수를 시험하는 중요한 이유는 대장균군은 저항성이 병원균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다. 세다. 분포가 인축의 분변과 공존하기 때문이다. 대장균군의 큰 의의점이에요. 자, 작성 방법으로 갔을 때 기억의 검사의 의의, 니은 등에서 해당하는 내용, BOD의 개념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수질의 상태를 제시하라. 자, 해보도록 하죠. 자, 대장균군, 얘 의의들. 대장균은 인축의 장관 내에 생존하고 있고요. 분변성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장균 자체가 직접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대장균 수를 시험하는 중요한 이유는 대장균은 저항성이 병원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기 때문이고 분포가 인축의 분변과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대장균의 의의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납 0.01 넘지 않아야 돼. 수는요. 0.001이에요. 0.01로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0.001. 색도 5 넘지 말고 5.8, 8.5 사이여야 한다. 자, 수질 오염의 지표. 수온이 낮고 기압이 높을수록 증가해. 유기물질이 많으면 감소해. 왜? 유기물질이 많으면 이것을 분해하려고 미생물이 많은 산소를 소모할 거거든. 값이 클수록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아,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구나.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DO, 용존산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BOD의 값이 클수록 개념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라고요. 자, BOD는 얘가 높게 된다면 유기물질이 다량 함유되어서 미생물이 이것을 분해하고 안정화하는 데 많은 양의 유리산소를 소모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얘 값이 커진다는 것은 수질 오염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OD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연결시키시면서 마지막에는 수질 오염까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은 물질 관련 및 중독장에 대한 상반기 보건교사 연수교재 중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질 관련 중독장애 작성 방법.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하래요. 그러면서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쓰랍니다. 자,
관련 용어. 기본이에요. 얘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물질 중독, 물질 급성 중독.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다고요.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준비하세요. 물질 급성 중독의 정의, 특징, 개념을 묻습니다. 알코올 환각과 진전 선망의 차이점을 얘기하래요. 환각, 선망 분명히 비슷하다고요. 근데 확실하게 달라요.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환각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애를 이 특징과 관련해서 무엇인지 그 명칭 쓰라고 얘기했어요. 자, 물질 관련 중독장애 관련 용어입니다. 물질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강박적이거나 지속적인 물질에 대한 요구를 얘기한다. 나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어. 나 이거 너무너무 필요해.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충족되지 않으면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시킬 만큼 그 필요에 대한 요구가 강한 거죠. 급성 중독, 물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변화와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가역적이고 물질 특이적인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한다. 물질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이거 너무너무 필요하거든? 이거 안 하니까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하니까 내가 손 떨리잖아. 이게 중독이에요. 급성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물질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물질로 인한 내 몸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금단, 장기간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중독된 특정 물질에 중독에 대한 개인의 생리적, 정신적 재적응 변화를 얘기한다. 자, 네, 이 물질을 계속적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중독됐어요. 근데 끊었어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 그 물질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죠. 다시 적응이 필요해요. 내성, 약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한 결과 이전과 같은 용량으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약물의 용량을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 옛날에는 10g만 있어도 내가 증상이 나타났거든. 이젠 10g은 무슨 20g이 필요해. 내성 생긴 거예요. 교차내성, 특정 약물에 내성이 생긴 경우 비슷한 종류의 다른 약물에 내성이 생기는 것을 얘기한다. 난 지금까지 A 약물 밖에 사용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 내성이 생겼단 말이야. 얘랑 비슷한 B를 한번 써봤는데 효과가 없어. 왜? 얘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얘의 내성이 생기면서 얘한테도 자연스럽게 내성이 생겨버린 거죠. 이것을 교차 내성이라고 합니다. 자, 복합 물질 남용. 물질 사용에서 금단 증상을 줄이거나 중독의 성질을 변화시키려고 동시에 또는 결과적으로 2개 이상의 물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얘기한다. 2가지 복합적으로 물질 사용하는 거. 이중 진단, 물질 관련 장애와 함께 다른 정신장애 진단이 동시에 내려질 때 1개, 2개, 이중 진단이죠. 자, 공동의존, 물질 관련 중독자와 함께 장기간 생활해온 가족 구성원이 대상자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관여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감정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게 되면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행동을 말한다. 이 사람에게만 너무 모든 것들을 맞춰주는 거죠.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공동의존입니다. 자,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 알코올 환각과 알코올 금단 선망, 진전 선망이라고도 해요. 얘는 둘을 비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알코올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의존자가 술을 끊거나 감량한 후 생생하고 지속적인 환청이나 환시를 동반하는 기질적 환각이 48시간 이내에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환각이라고 하는 거 지각장애죠. 지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망, 지각장애예요. 지각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근데 얘는 술을 끊었어. 아니면 내가 먹던 양보다 줄였어. 그랬더니 48시간 이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요. 일시적으로 지각장애 나타나는 것을 환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알코올 환각. 의식장애 없습니다. 그런데 협박하는 내용의 환청이 있어요. 지각, 소리를 잘못 지각하는 거죠. 환청이 있어요. 협박하는 내용. 환각 상태에서도 진압력은 건전해요.
의식장애 없어. 진압력 있어. 회복 후에도 질병 과정의 정신병적 사건이나 감정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기억을 안 잃는다고요.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없어요. 선망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선망이에요. 선망이에요. 지각장애란 얘기죠. 오랜 기간 동안 술을 지속적으로 많이 마신 뒤에 발생하는 급성 정신증적 상태입니다. 단주 후 48에서 72시간 후에 주로 발생한다. 얘는 48시간 이내에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는요. 48에서 70시간 후에 3일에서 10일 정도 계속돼. 48시간 이내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의식 없지 않고 의식장애 없고 직납력 계속 있고 얘는요. 48시간에서 72시간에 주로 발생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나타나. 그러면서 얘는 정신적인 증상, 신체적인 증상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증상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얘는 나타납니다. 안절부절, 주의 산만, 식욕 부진, 떨림, 무시무시한 꿈, 착각, 거미와 뱀 등에 대한 환시가 심하게 나타난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압력 상실을 동반한 혼돈이 있고 현저한 운동 활동성의 장애를 보인다. 신체적인 증상도 있다. 얼굴과 결막의 충혈, 불빛 반사에 대한 동공 확대, 격렬한 경련, 혀와 입술, 얼굴의 떨림, 체온 상승, 피부 축축, 땀이 많이 나고 발음은 뚜렷하지 않고 간질 발작과 같은 경련이 나타난다. 회복, 수면 상태가 안정되고 의식이 명료해지면서 환각이 사라지고 회복되기 시작한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착각, 환시, 다른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극이 있어요. 연필이든 소리든 자극이 있어. 근데 이 자극을 내가 잘못 인식해서 잘못 자각해서 착각하는 거고요. 얘는요. 자극할 만한 뭔가가 없어요. 근데 보이고요. 들리는 거예요. 수액 라인을 보고 뱀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지. 라인을 보고 뱀의 환시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뱀이 막 보이기 시작해. 그럼 환시예요. 다르다. 차이점 두세요. 자, 환각제 중에서 LSD 얘기를 해요. 가장 많이 나오죠. 중독 시 지각 왜곡이 발생한다. 지각의 강화, 이인증, 비현실감, 착각, 환각, 신체상의 왜곡, 공감각, 황홀경이 나타난다. 지각 왜곡이죠. 다. 환각이 끝난 다음에는 불안, 공포, 공황, 무서운 환각과 더불어 자살, 폭행, 살인 충동 등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지옥 여행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사용하다가 중단하면 몇 개월 후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위험한 환각 상태. 자동적으로. 플래시백이 나타납니다. LSD. 자,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교 설명, 디귿에 해당하는 물질 명칭. 자, 물질 중독은 이런 거고요. 물질 급성 중독은요.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물질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물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변화와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가역적이고 물질 특이적인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 급성 중독. 자,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에서 알코올 환각과 진전 선망을 비교하래요. 알코올 환각은 48시간 이내에 일시적으로 나타나 의식장애가 없고 진압력이 있으면서 협박하는 내용의 환청 외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전 선망은요. 단주 후 48에서 70시간에 주로 발생하게 되고 보통 3에서 10일 정도 계속되며 진압력 상실을 동반한 혼돈이 심하고 신체적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 진압력 없어.
아니요, 다시요. 진압력이 있어. 얘는요. 진압력이 없어. 언제 나타나? 일시적으로 나타나? 언제 나타나? 계속적으로 나타나. 그런 증상 외에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 없어. 근데 얘는 있어. 이런 얘기들 해주셔야 돼요. 자, 환각제로 유발된 장애, 만성 알코올 중독의 치료와 만성 질환의 통증 감소에 치료적으로 이용되긴 하지만 중독 시 지각의 왜곡이 발생해 환각이 끝난 다음에 지옥령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다가 중단하면 플래시백이 나타나 이것과 관련된 환각제 뭐라고요? LSD라고요. 자, 문제 11번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보건교사 연수자료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보건교육과 관련된 연수자료예요. 보건교육과 관련된 작성 방법 한번 볼게요. 밑줄 친 기억 내용 외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쓸 것. 뭔가 빠진 게 있나 봐요.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래요. 자, 기억을 봤더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보건교육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건교육의 내용. 건강증진법에 보건교육의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보건교사에게 있어서 보건교육의 내용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지역사회 간호에 있어서 건강증진이라고 한 내용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건강증진법에 나오는 보건교육의 내용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무조건 중요하다. 그 내용 중에 빠진 거 찾아보래요. 모두 다 외우고 있어야 가능하죠. 보건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해.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만성퇴행성 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영양과 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 하나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이에요. 자, 내가 암기하지 않으면 쓸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씁니다. 절대 못 써요. 정확하게 써야 점수 줘요. 왜요? 법이니까요. 자, 보건교육 요구 사정. 우리가 보건교육을 할 때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보건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구가 무엇인지를 사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사정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요. 자, 브래드쇼의 교육의 요구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규범적 요구, 내면적 요구, 외향적 요구, 상대적 요구. 규범적 요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규범적 요구라고 하는 것은 보건의료 전문가가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의되는 요구를 얘기한다. 이 집단, 이 지역사회를 봤더니 아무래도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아니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 전문가가 판단했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보건교육이 들어가야겠어. 전문가가 판단하는 요구. 그게 규범적 요구예요. 자, 내면적 요구라고 하는 것은 언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대상자가 느끼고 바라는 요구. 대상자가 느끼는 바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거를 내면적 요구. 외향적 요구. 자신의 건강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행동적으로 나타냅니다. 드러나게끔 하는 거죠. 외향적 요구. 자, 상대적 요구. 목표 인구와 타 집단을 비교하거나 전체 집단의 평균과 차이가 날 때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보며 확인된 문제이다. A 집단, B 집단 비교해봤더니 이거 너무 부족해. 아니면 우리 전체 집단에서 이 집단만 너무너무 부족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요구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적 요구예요. 자, 학습 지도 단계. 선정되고 조직된 교육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 학습 활동으로 주로 도입, 전개, 정리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입, 전개, 그리고 정리의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각각에서의 활동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건교육 하실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중요도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학습 지도 단계, 도입 단계. 학습자를 준비시키고 동기 유발하는 단계이다.
본격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개시키기 전에 학습 의욕을 환기시키고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키자. 준비 단계.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면서 학습 목표가 제시되고 선수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상기시키는 등 학습이 이루어진다.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우리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이거야. 선수 학습. 지난 시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 예고편이에요. 이번 시간에 내가 무엇을 가르칠지, 무엇을 배울지, 학습할지 그것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전개 단계, 도입 단계에서 학습의 동기 유발이 이루어지고 학습 목표를 명확히 인식함에 따라 선정된 계획에 의해서 학습의 주된 내용을 진행시켜가는 주된 내용 진행, 학습의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학습 과제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학습자에게 제시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해서 내가 이 학습 내용을 전달할 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활용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부분의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교사는 학습 내용에 따른 적합한 학습 자료, 매체를 선택하고 학습자 유형에 따른 적절한 교육 방법을 사용해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전체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학습 형태의 변화, 학습 문제의 조절을 통해 학습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구해야 돼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다 얘기했어요.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매체들을 사용해서 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정리 단계. 학습한 전체 내용을 총괄합니다. 조직하고요. 결론져요. 이른바 종결. 요약 정리해줘야죠. 학습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강화시키고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자, 도입 단계. 동기 유발시키고요. 목표 제시하고요. 선수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상기시키고, 전개 단계는 학습이 전달되는, 내용이 전달되는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학습 과제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학습자에게 제시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대부분의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정리 단계, 학습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강화시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쉬운 듯 하지만 막상 서술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많아진다고요. 알고 정리해서 표현해내는 연습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해주세요. 자, 여러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기본적이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 너무 중요하지만 보건교사로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었어요. 정리 잘 하시고 2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